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콕콕 집어내서 보내드리는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호 원장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네. 좋은 얘기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진짜로 일단 그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신뢰 있게 말씀하신다. 제가 최근에 사실은 그 뉴저지에서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TV에 나온 거를 유튜브로 보게 된 20년 전 친구. 뉴저지 살 때.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분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뢰 있게 얘기하고 굉장히 들을 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얘기하실 것은 신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뭐 콩팥, 예. 그다음에 키드니, 키드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신장 그러면은 사실은 조그맣고 뭐 큰 역할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에 관계된 것만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네. 많이 무시하죠, 우리가. 좀 네, 뭐 우리가 늘 항상 이제 심장마비, 중풍 이런 것만 이제 늘 관심을 갖고 당뇨, 고혈압만 관심을 갖는데 콩팥은 좀 많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콩팥까지 신경 쓸 거를 없나? 네. 근데 뭐 우리 몸에 콩팥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나요? 저는 이렇게 뭐 등을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아픈 데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약간 옆구리 밑에, 갈비뼈 밑에. 갈비뼈. 네네네. 두 개죠. 그렇죠. 네. 두 개. 세 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엑스트라로 하나로 더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걔는 뭘 하나요? 그런 환자들을 CT 찍어서 몇 번 봤는데 이제 그런 콩팥들은 기능을 안 하는 부가 콩팥인데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 없으면 아무리 좋지 않아요. 그럼 걔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로 기능 안 하는 그냥 엑스트라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런 거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 더 있으니까 누구 떼주면 되겠네?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 그 콩팥은 기능을 못하는 그냥 콩팥이에요. 그래서 세 개 있는 분도 많고, 하여튼 콩팥은 두 개고 무게는 한 300g 정도 되고요. 사이즈는 요 주먹 정도. 사람 큰 주먹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주먹 에버리지 정도. 주먹, 이렇게 두 개가 여기 딱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콩팥이라 부르는 이유는 콩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키드니도 그 키드니 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키드니라고 부르고. 네. 그래서 그럼 신장이 뭐 하는 장기인지는 아시나요? 그냥 저는 그 소변을 볼 때 그 이제 거르는 기능. 그렇죠. 예,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노폐물들, 나쁜 노폐물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독소를 제거하는 장기 두 개 있죠. 대표적으로 콩팥과 간. 그렇죠. 간은 이제 우리가 뭘 먹으면 그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빌리루빈의 형태로 황달 수치라는 그걸로 형태로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이 콩팥은 이제 피를 거르면서 나온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소변의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노폐물만 빼는 것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빼면서 그 안에 필요한 영양분들이나 필요한 전해질들, 특히 이제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콩팥에서 안 버리고 또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거름망 같은 게 있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또 뽑아내. 그래서 우리 몸의 칼륨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칼륨하고 칼슘은 다른 애죠. 네, 다르죠. 칼륨은 심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고, 칼슘은 이제 심장에도 중요하지만 이건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고. 그다음에 또 이 콩팥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피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그래서 콩팥은 그냥 소변인 줄 알아요. 콩팥이 피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피를 만들어내라고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우리 몸의 골수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이 빈혈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콩팥이 호르몬 조절에도 기능을 한다. 그렇죠.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콩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을 또 해요. 이거는 한번 지난번에 고혈압 얘기하실 때 한번 짚고 넘어간 적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약인 뭐 리스너프릴, 로사르탄 뭐 여러 가지 있죠. 그게 그 호르몬 안지오텐신이라는 그 호르몬을 방해를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콩팥이 비타민 D가 잘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절을 해줘서 골다공증도 예방을 해줄 수 있어요. 햇볕, 이게 좀 말이 좀 안 나오는 이유가 왜냐면 너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햇볕 받으면 생기는 비타민 D와
콩팥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그렇죠. 비타민 D가 잘 작용을 하려면 몸 안에 칼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콩팥은 칼슘 흡수를 다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햇빛을 많이 받아도 칼슘이 없으면 비타민 D가 작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칼슘도 우리 몸에 적당히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시중에 파는 약 중에 비타민 D하고 칼슘하고 붙어 있는 약들이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런 의미예요. 칼슘이 있어야 비타민 D에게 작용을 하니까. 칼슘을 좀 더 많이 흡수하고 하려면 우리 몸에 콩팥이 이걸 흡수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조금 다른 장기하고 차이가 있는 게 만약에 뭐 소장이다 대장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소화의 문제를 일으킨다 뭐 흡수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콩팥은 관여하는 곳이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순환기 그러니까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면서 하는 장기가 대표적으로 심장하고 콩팥이에요. 그렇죠. 모든 피는 심장을 거쳐가죠. 그렇죠. 모든 피는 콩팥도 거쳐가요. 심장에서 짜준 모든 피는 콩팥을 다 거쳐가요. 그러면 심장만큼 열일을 한다 요즘 그럼요. 말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그래서 심장도 우리가 노화가 되면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삶을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뛸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화라고 부르죠. 이건 좀 슬픈데 네. 심장이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뭐 1000만 번을 뛴다라는 어떤 숫자가 있고 그게 끝나면 그냥 끝나면 딱 멈추는 건 아니고 천천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네. 젊은 환자들 중에 네. 뭐 30대 40대인데 심박동수가 80, 90이다. 그러면 저는 좀 빠르다고 봐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심장이 힘이 좋기 때문에 한번 짜주면 자주 안 짜줘도 돼. 오히려요? 그러니까 젊은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심박동수가 40, 50 막 이래. 건강한 거야. 제 생각하고 반대요. 네. 저는 젊을수록 막 쾅쾅쾅쾅 이럴 줄 알았어요. 많이 한 번에 짜주니까 자주 안 짜줘도 돼.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좀 괜찮겠죠. 젊었을 때 좀 쉬어줬으니까. 그래서 젊은 환자들 중에 80, 90이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젊었을 때 천천히 뛴 사람은 아직 여유가 좀 있는 거고 젊었을 때 많이 뛴 사람은 여유가 적은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콩팥을 혹사시키면 안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사실 뭐 콩팥이 하루에 피를 약 한 180에서 200리터 정도를 걸러줘요. 하면서 2리터짜리 그 콜라병으로 네. 100개. 100개를 하루에 한다고요? 걸러줘요. 그만큼 얼마나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데 네. 심장이 짜준 그 180에서 200리터 되는 피를 같은 양. 콩팥이 걸러주면서 필요한 것들을 흡수하고 노폐물들은 버리고 아주 뭐 부지런한 장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어쨌든 노화 외에 콩팥에 이제 병이 생길 수 있다. 콩팥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콩팥병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심장병, 간병도 없나? 뭐 하여튼 근데 위장병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콩팥병이라는 병이 그만큼 있어요. 많이 우리가 무시했죠 여지까지. 그런 있어요. 네. 예. 우리 한국말로는 한자로는 이제 신부전. 그렇죠. 그 생각을 못했다. 맞네요. 심부전은 심장이 잘 작용 못하고 이거는 신부전. 그래서 요즘 한글화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제 콩팥병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신부전증을 콩팥병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그래서 증상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증상이 워낙에 애매모호해서 차라리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관련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요? 증상들이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뭐 소화기 머리부터 볼까요? 두통, 집중력 저하, 불면증. 그다음에 소화기는 뭐 소화불량, 설사, 혀, 이 미각장애, 혀 맛도 떨어져요. 잠깐 여기서 너무 이상해요. 아니 콩팥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두통 얘기하시고 시각 장애 얘기하시고 심지어 지금 미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 100% 다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라는 질문이 지금. 그 노폐물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그만큼 빨리빨리 안 걸러지면 그 노폐물, 독소가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에도 손상을 줄 거고 또 신경에도 손상을 줄 거고 세포에도 염증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하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매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이 늦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두통, 시각, 미각. 그다음에 뭐 소화, 그다음에 팔다리 저리고 다리 붓고
그다음에 불안다리 증후군 뭐 있죠? 불안다리 증후군. 그 영어로는 restless leg syndrome. 그래서 뭐 잘 때 다리를 막 뭐 떨어요, 막 들렸다 놨다. 아, 그럼 이제 말할 때 떠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잘 때 주로. 그러고 또 빈혈도 나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콩팥이 피를 네네.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니까. 네. 그럼 빈혈이 나타나면 생기는 게 있겠죠? 어지럼증, 피로, 우울증. 뭐 그다음에 뭐 또 그 콩팥이 혈압도 조절한다는 조금 혈압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또 노폐물이 독소가 몸에 쌓이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확률도 10배 정도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감기가 만병의 근원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콩팥이 만병의 근원이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여기 나온 게 한 7번 되나요? 지금? 여기까지 한 게 다 나왔어 오늘. 지금 여지껏 큰 병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웬일이에요, 콩팥이. 와. 그다음에 뭐 TV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환자분도 물어보시더라고. 소변을 봤더니 거품이 많대. 거품이 많으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TV에서 누가 그랬어요.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할 말이 거품이 많으면 한번 이제 물을 내리고 그래도 거품이 많으면 남아 있으면 콩팥병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더니 거품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난 콩팥병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미는 그 말은 틀린 것 같고요. 근데 거품이 많으면 콩팥병일 수도 있죠. 단백질가 아닐 있으니까.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차라리 그걸로 거품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피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매일 그럼 소변 끝이야. 볼 때마다 내가 거품이 많나 적나 보실 게 아니라 네. 그냥 병원 가서 피 검사 딱 하시라는 하든가 얘기잖아요. 아니면 주치의한테 나 피 검사 저번에 했는데 콩팥병 없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거품이 많아도 그냥 무시하시면 돼. 아 근데 진짜 그런 거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네. 아 오늘은 소변 색깔이 어쨌다 뭐 네. 이렇게 약간 건강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분들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도 물론 TV에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변의 색이나 거품 뭐 양을 주의해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진단을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또 TV에서 말하는 게 또 콩팥 닥터가 나왔으면 또 콩팥에 대해서 또 이것저것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겠지.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그냥 속 시원하게 피 검사 한번 해보자고.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네. 자, 이제 콩팥이 사실 크기가 작고 2개나 있는 장기라서 우리가 그동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서두에 시작을 했는데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장기였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증상이 나왔어. 어떻게 할까요? 잠시 쉬고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모시고 신장, 콩팥, 키드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 개가 전부 다른 건 줄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전반부에 심지어 어떤 분은 뭐 화장실에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으면 콩팥병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화장실을 굉장히 자주 가면 콩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정상적인 경우에 소변을 낮에는 하루에 4번에서 6번 보면 평균이라고 보고 평균. 밤에 한 번 정도, 네. 한 번 내지 2번 정도도 또 정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건 평균이죠. 평균이죠. 뭐 물 많이 마시거나 커피 근데 많이 마시고. 나이 드신 분들 이거보다 더 자주 갈걸요? 그 이유가 커피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은 전립선이 크니까 소변을 이제 볼 때 다 비워줘야 되는데 크니까 비우다 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또 차잖아. 그러면 또 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10번도 갈 수 있지. 그거를 콩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반 정도가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네요. 그거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압력이 높으니까 다 못 비우는 거예요. 한 번에 쫙 비워줘야 네네. 되는데 또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흔한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방광은 어느 정도 차면 머리에 신호를 보내서 야 소변 볼 때 됐다 이렇게 그래서 가는 네네. 건데 과민성 방광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신호를 막 보내요. 아, 불편하겠네요. 그러니까 막 가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또 가도 비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막 10번씩 12번씩 가는 거죠. 본인은 그게 엄청 심각한 스트레스죠. 문제네요. 그래서 그거
그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내가 콩팥병이 있다라고 볼 수는 또 없는 거고. 아니 그럼 도대체 소변은 얼만큼을 보면 그게 좀 어느 정도 정상량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그런 건 거 없는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소변의 방광의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될까? 방광이 차면 사이즈가 얼마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얼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사과만한가요? 사과보다는 좀 더 크죠. 배만 아니 돼지 방광으로 공 찬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아주 큰 줄 알았어요. 거기다 바람을 좀 넣지 않나? 그랬나? 그래? 네. 하여튼 요게 이제 500ml인데 네네네. 우리 방광의 사이즈는 보통 400에서 600ml.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꽉 차면 요거보다 꽉 찬 거예요. 그 정도면은 방광 꽉 찬 거예요. 600 정도 되면요 통증 느끼기 시작해. 이건 빨리 가야 돼.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게 되죠. 그 남자분들 왜 이제 도로 막히고 이럴 때 그냥 네. 아예 병에다가 그냥 실내하면 되지 이러는데 넘을 수 있네요. 저 500 이거 넘을 넘어갈 수 있네요. 있어. 이거 넘으면 중간에 조절도 끊기도 어려워.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에 다 묻는 거야. 두 개 있어야 되네요. 두 개. 하여튼 400에서 6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아파요. 600이 되면. 네, 제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 치매 걸린 할아버지였는데 미국 백인 할아버지였는데 저희 요양원에 계시고 치매 병동에 계시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평상시 괜찮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뭐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치매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라. 원인은 몰라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치매니까 뭐가 문제다 말을 못하지. 그 정도로 심한 치매시고. 네, 그러니까 네. 말을 못해. 그런 경우 노인 환자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상해져서 오면 저희는 늘 보는 게 방광이에요. 이분들은 소변을 볼 때 자기가 알아서 봐야 되는데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분에게 전립선도 커져 있을 거고 네, 나이가 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 촉진 이렇게 하면 방광 먼저 만져보거든요. 거기가 빵빵하더라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냥 네. 딱 가시는구나.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한테 소변줄 한번 꼽아보라고. 꼽아보면 1200cc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00이 최대인데 600만 차도 막 아파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얼마나 1200이 찬 거야. 이 할아버지는 말은 못하고 치매니까 뭔가 불편하니까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빼니까 할아버지가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널싱홈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간호사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빼주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든가 아니면 그런 환자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전립선을 좀 작게 만드는 그런 약들을 제가 좀 처방해서 보내드렸죠, 집에. 그러니까 이경호 원장님은 응급실에서 계셨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의외인 케이스라 그러는데 사실은 자주 보는 케이스인 거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거 자주 봐요. 항상 그거부터. 예, 그래서 1200, 하여튼 제가 제일 많이 본 케이스예요. 1200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졌을 땐 좀 빵빵했는데 뭐 1200까지 보통 800, 900이면은 많이 나와. 선생님 근데 인체의 신비 같아요. 네. 왜냐면 맨날 요만큼 들어있던 데서 물론 아프긴 하지만 2배가 들어있어도 그 배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증은 터지진 않아. 제가 방광 터지는 환자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진짜요? 네, 그만큼 이게 플렉서블해요. 이게 아주 유연해요. 아니 2배는 엄청난 네,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통증도 상당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에 이게 배 살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늘어나면 요즘 그렇죠. 뭐 하긴 뭐 임신했을 때 이만해지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정말 인체 신비로워요. 네, 맞아요. 이야. 그러면 이제 콩팥병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생기는 신부전증이라고 네, 말하는. 신부전. 네. 원인은 그러면 뭐 여러 가지죠. 아까 뭐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증상에 미루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루어지질 않는 게 네. 걸러지지 않아서다라는 것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콩팥병이 생기는 원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수도 큰 원인이지만 만성으로 콩팥에 무리가 가게 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혈압이 많이 높으면 콩팥에 무리가 가겠죠. 아마 압력이 높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콩팥 안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을 받을 거고 그게 5년, 10년 지속되면 콩팥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당뇨. 혈당이 높으면 그 당 자체가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콩팥도 망가지죠.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 콩팥 검사를 그래서 꼭 주기적으로 하게 되죠. 그게 원인이고 콩팥병이 생겨서 당뇨가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콩팥이 약해서 당뇨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당뇨가 와서 콩팥이 약해진 거죠. 그다음에 흡연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만병의 근원. 네, 끊으세요 그냥. 네. 뭐 이유 물어 왜 끊어야 돼? 그러지 말고 끊으세요. 전자담배도 끊으세요. 네, 전자담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들은 거, 고령. 이것도 원인이에요. 그건 좀 슬퍼요. 네, 좀 슬프죠. 그래서 네. 뭐 어떤 분들 야, 나이 들면 콩팥도 망가진다. 뭐 어차피 망가질 거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고 뭐. 싶은 대로 살자, 즐기자. 그러니까 가만둬도 어차피 망가질 거. 네. 하고 싶은 거나 하자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충분히 늦출 수 있으니까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콩팥을 보호하려면 열심히 뭐 물도 잘 마시고 당뇨, 고혈압, 금연도 하시고 100세 갈 때까지 별 불편함 없이 콩팥 쓰실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다른 병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고혈압 얘기를 지금 하시고 뭐 당뇨를 조심해라 얘기하시고 이거는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도 마찬가지인데 네. 물을 계속 강조하시고 네,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물을 좀 덜 마신 경우, 그러니까 바빠서 그런 경우 조금씩 탈수가 오면 콩팥에도 무리가 조금씩 가요. 그래서 이제 물을 자주 마시라 하는 건데 네. 물을 또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그래도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또 너무 마시다 보면은 또 소변이 콩팥이 좀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면 또 몸도 붓잖아요. 아니 그러면 또 어떤 콩팥에 무리가 가. 그 콩팥 얘기하면서 물 얘기하니까 제가 불현듯 떠오른 게 하루에 뭐 몇 리터 이상을 마셔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뭐 2리터다, 뭐 컵으로 8컵 이상이다 이러는데 그거 마시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1.5에서 2리터가 보통 그 이상은 마셔줘야 된다 그러는데 네. 어떤 분들은 하루 양을 정해놓고 저녁에 낮에 바빠가지고 그걸 못 먹었어. 그럼 자기 전에 그걸 다 마셔요. 그러면 밤새 화장실 가는 거고 콩팥도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5에서 2리터가 적당하지만 정말 목 마실 목이 마르다 싶을 때는 마셔주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목이 안 마른 사람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흔치는 않아요. 그냥 참는 콩팥이 건가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요. 물 마실 때 됐다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트럭 드라이버 분들이 화장실 가는 시간이 조금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적게 마신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직업병이 그 콩팥 결석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맞죠. 왜냐하면 물을 자주 안 마시면 피가 많이 안 돌겠죠. 그죠? 속도도 느릴 거고 그러다 보면 침전물이 계속 쌓일 거고 그러다 보면 콩팥에 돌이 좀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5년, 10년 그렇게 계속 했을 때. 그래서 야. 물을 자주 마셔주는 거는 콩팥병에 그 돌 네, 생기는데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야, 물이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 그러고 정말 많이 마셔라 그러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콩팥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거예요. 또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진통제 중에 모트린, 애드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먹으면 그게 콩팥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의 상당 원인 하나가 장기적으로 모트린과 애드빌 먹은 사람들. 모트린하고 애드빌만인가요? 아스피린도 마찬가지.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고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 아스피린처럼 81mg 이런 건 괜찮고, 근데 500, 1000mg씩 먹는 사람들. 두통만 있으면 하루에 2-3번씩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뭐 한두 달 안에 콩팥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 5년, 10년 반복됐을 때. 선생님 타이레놀은 왜 얘기 안 하세요? 타일레놀은 간으로 해독되는 약이에요. 그래서 콩팥에 무리는 없어요. 그럼 모트린, 아스피린, 애드빌은 콩팥을 통해서 해독이 되고 타이레놀은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된다. 만성 콩팥병 있는 분들이 통증약은 먹어야 돼요. 그러면 타일레놀 드시라고 하고 간이 안 좋은 분들이 통증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부프로fen, 애드빌이나 모트린을 먹으라고 하고 두 개 다 간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할 좀 말이 다른 걸 없습니다. 먹어야죠. 할 말이 네.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가장 만성 콩팥병이 오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관과하는 것 중에 우리 CT를 찍을 때 넣는 혈관으로 넣는 조영제가 있어요. 뜨거우네. 예. 그게 미국에서 조사에 의하면 만성 콩팥병의 3분의 1이 조영제로 인한 콩팥병이 저는 사실 소름이 끼쳐요. 왜냐하면 그 건강검진을 한국에 받으러 가면 조영제 꼭 넣거든요. 네. 근데 1년에 한 번은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그거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정말 필요할 때 한 번. 그 정도지 이걸 매년 2년에 한 번씩 조영제 넣고 찍다가 나이 들어서 콩팥이 망가져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국에 만약에 건강검진을 갔으면 제가 의사나 간호사 선생님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나 조영제 넣지 말아주세요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응급실에서 CT를 찍을 때
첫 번째 제가 고민하는 거는 어딜 찍을 거냐, 복부를 찍을 거냐, 흉부를 찍을 거냐 그거 고민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영제 쓸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요. 조영제 쓰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뭘 보고 싶다. 이게 의심된다. 그럼 조영제 써야 되면은 쓰죠. 예를 들면 암이 있는 환자가 어딘가 암이 있는지 퍼졌는지 보고 싶어. 그럼 조영제 반드시 써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혈관이 어디 막혀서 장이 썩고 있다든지 이걸 보려면 조영제 써야 돼요. 그런데 콩팥 돌을 보고 싶으면 조영제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콩팥에 혹이 있는지를 보려면 조영제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맹장염 있는 경우 조영제를 쓰라고 나오지만 요즘 CT가 좋아져서 조영제를 안 써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영제를 쓰면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으면 조영제를 쓰지 않는 게 좋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래서 조영제 없이 찍는 CT도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방사선과 의사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어요. 네. 나 지금 이거 지금 의심되는데 조영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네. 방사선과 하는 의사들 하는 말이 동일하게 요즘 CT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써도 된다고. 그리고 이 바디 팻, 그러니까 몸 안에 이게 지방이 좀 있는 사람들은 네네. 장기들이 그 내장 지방들이 장기를 좀 분리시켜요. 안에 지방이 끼니까. 네네네. 그러면 CT를 찍으면 조영제를 안 넣어도 웬만히 다 나와요. 저 좋은 점도 네,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시간 남을까봐 걱정하셨잖아요. 네. 콩팥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어요. 근데 저 오늘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통제를 마음대로 그렇게 오용 남용하지 말아라. 특히 모트린, 에스피린, 에드빌을 고용량으로 하루에 여러 차례 오랫동안 드시면 신장이 망가진다고 하셨고요. 특별히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조영제를 그렇게 1년 혹은 뭐 2년에 한 번씩 맞고 CT를 찍는 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절대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제 콩팥에 대해서 사실 다음에도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실 거잖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뭐 사례랑 또 우리가 콩팥으로 인해서 망가진 정말 아픈 얘기들 그다음에 치료한 얘기들 또 네. 한번 다음에는 네. 이뇨제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고혈압 약에도 고혈압 약에 들어있는. 들어가는 거. 이게 콩팥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네. 얘기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여러분. 자, 오늘 또 이경호 원장님 나오셔서 굉장히 유용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나와주셔서 더욱 좋은 이야기, 유용한 얘기,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 해주시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